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이례적 징계, 입막기 나서나. 저는 이래저래 괘씸죄 아닌가 싶어요.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찍혀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원들이 눈치를 본 거죠. 좀 상식적이지 않은 징계입니다. 그냥 본보기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새로 된 사람들한테 네. 개인 행동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를 그냥 선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윤미향 건과도 연계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날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에 금의원이 그때 공수처 관련해서 이제 기권을 했죠. 그거에 대한 징계인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한 제목을 보니까 이례적 징계, 입막기 나서나,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금태섭 의원의 징계권을 포함해서 최근에 또 이슈가 약간 됐던 민경욱 의원, 박광훈 의원 얘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눕니다. 자, 박 의원님, 이 금태섭 의원, 이 언론에서는 이제 소신파 의원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조국 사태 국면에서나 이럴 때에서 또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도 당론과 조금 다른 얘기도 냈었고 했는데, 이렇게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다고, 그 당시에 이제 공수처 찬성이 민주당 당론이었으니까 다른 표결을 했다고 해서 의원을 징계한 건 이거 역사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당론 구속력이 그렇게 강한 정당이었나 이런 의문도 들고. 예. 아니, 의원 해보셨어요? 예, 의원 자체가. 그리고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은 소속 그렇죠. 정당에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죠. 투표한다는 게 네. 국회법의 취지예요. 네, 그래서 네. 저건 사실 굉장히 위헌적인 징계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이 양심을 가지고 한 표결에 대해서 이게 당론을 위배했다고 징계한다는 거는 국회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고, 네. 국회의원은 뭘로 생각하는지 좀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이래저래 괘씸죄 아닌가 싶어요. 괘씸죄다. 네, 금태섭 의원이 특히 이제 그 당의 주류 내지는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찍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경선에서도 패했고 결국에 이제 21대 국회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어떤 금태섭 의원에 대한 당내 비토 여론의 연장선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네. 징계위원들이 실제로 금태섭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징계위원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본 거죠. 이른바 이제 핵심 지지층의 눈치. 핵심 당원들, 핵심 극렬 당원들. 그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더군다나 이제 총선도 끝났고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이겼는데 저럴 필요가 있을까? 네. 아니, 그리고 저희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당 정책위가 검토를 해요. 네.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찬성 내지는 기권 혹은 의원의 자유의사에 맡기든가 아니면 반대. 네. 이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법안이 한 수백 건씩 올라오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에서도 당론과 다르다, 당론과 달리 표결했다 그래서 징계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당론과 다른 있죠.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19대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당론과 달리 표결한 게 아니고 당론과 달리 표결한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당론과 달라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은행 KT에 특혜준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법안이 있었어요. 네. 20대에 부결됐다가 몇 달 뒤에 20대 국회 종료되기 전에 통과된 법입니다. 예. 근데 그때 부결될 때 민주당의 당론은 가결이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KT 특혜법이다 이래가지고 반발해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당론에 위배한 건가요? 네. 다 징계 대상이죠, 그렇게 따지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징계입니다. 그냥 본보기 세우는 거예요. 이제 본보기 세운다. 네, 조국 사건은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윤리위원회가 그때 징계하지, 그때 일어난 일인데 지금 한참 지나가 낙선한 사람 대상으로 이렇게 부관참시하는 거는 앞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새로 된 사람들한테 니네 개인 행동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를 그냥 선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윤미향 건과도 연계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네. 당의 일종의 기강 잡기, 줄 세우기 아니냐.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맹목적인 옹호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해명을 더 해야 된다. 지금은 해명을 더 해야 된다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지만은 나중에 가면 잘라라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 말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대표의 말과 배치되면은 그런 부분을 또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냥 김혜영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좀 해명이 미흡하다는 그런 잘 생각해보세요. 얘기들을 예를 들어 하더라고요. 윤미향 의원을 출당하는 조치를 윤리위에서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네, 나중에 이게 만약에 검찰 수사 이렇게 하고 하면은 국회의원 제명의 건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그런 것들 사실 그 탄핵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겪어야 됐던 그런 헌법기관으로서의 고뇌와는 비할 바도 아니겠지만은 네, 만약 윤미향 의원 제명의 건이 국회에 올라간다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해도 하나씩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뭐 그럴 때 전혀 이탈표 나오지 않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의미. 조응천 의원은 뭐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라고 또 그 강하게 지도부 이 윤리 심판의 결정을 비판을 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은 일단 재심 청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심 결과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심에서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 뭐 굳이 저래야 되냐?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여론이 나올 거여서 재심 결과 뭐 바로 잡힐 텐데 재심까지 이미. 가는 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모양이 험하다. 모양이 험한 거죠.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소기에 목표한 성과 그 아니 목표한 바를 국회의원의 거둔 거 표결을 아니냐? 가지고 징계한다는 거는요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던 네. 사실은 징계예요. 어느 당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정당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때는 누가 세게 오더를 내렸다라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마크에서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근데 가능성이 있다. 윤리위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윤리위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 이해찬, 당 대표 위에는 현직 대통령.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다른 사람 말 들을 것도 아니고요. 방송에서 떠든다고 들을 사람입니까? 뭐 그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정당 이상한 짓 하면 꼭 뒤에 배후에 뭐가 있다 봅니다. 그 최근에 좀 이 현직 의원, 전직 의원 또 두 분이 화제에 오른 분이 있어요. 이 민경욱 그 이제 전 의원이 됐죠. 예. 페이스북에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뜨악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철은 어떻게 타는 것이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부터 적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 등등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내로부터 배웠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민경욱 의원께서 국회의원 생활을 뭐 20년 30년 한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 갔다 오신 것도 아닌데 전철 타는 법을 어떻게 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투표 조작론 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보통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거기에 집중하고 자기가 이제 논리가 부족하다는 면을 계속 지적받고 있고 근거를 대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밤새 머리 싸구려고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미지 정치하고 컨셉 정치하는 모습, 예를 들어 뭐 전철을 탄다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 쓰는 법 배웠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면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네, 일상생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근데 제가 그 의정생활 하시고 또 이런 동안에 까먹으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5월 11일에 트위터에는 전철 타고 강의 가는 중이라 또 올리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요새 이준석 최고위원이랑 막 싸우다 보니까 또 다 옛날 것도 찾아봤군요.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저한테 와요 이제 이런 게 메시지가 알아서. 예. 그러니까 그런데 2011년 5월 11일은 아시던 것 같은데 이제 잊으신 것 같은데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이제 배웠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충 근데 기계 생겨온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뭐 참 전자레인지 다 써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민 의원이 왜 이런 글을 왜 올렸을까요? 한가한 것 같습니다. 한가한 것 같다. 지금 이분은 제가 보기에 정치 생명을 하고 있는데 한가면 안 된다니까요. 저거를 소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인이 뭐 소박한 일상생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좀 진실함이 있어야죠. 아니 세상에 전철도 탈 줄 모르고 전자레인지도 쓸 줄 모르는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했다는 걸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오히려 국민들이 보고. 네.
그래서 평소에도 저분이 이제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잖아요. 쇼맨십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예. 근데 자기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까지 저렇게 쇼맨십을 부릴 필요가 있나 씁쓸합니다. 이 민주당의 박광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이걸 제출을 했는데 이걸 제출하기 위해서 보좌진 6명이 4박 5일 동안 의원과 앞에서 교대로 자리를 지켰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요? 아, 참 대단하다. 일종의 이제 미담 기사 같은 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이제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그런 보좌진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한 것이냐, 과연. 아니면 뭐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의원으로서 보좌진들을 상대로 이렇게 일종의 갑질을 한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논란이 제기된 걸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이제는 상당히 논란이 제기될 정도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뭐 박광원 의원이 뭐 다른 의정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낼 능력이 있는 분이라 저는 생각하고 언론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면 기사가 안 날 상황인가? 그 정도로 민주당에 지금 이제 의정 활동 계획이 전무한가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하게 됐고요. 뭐 이렇게 4박 5일 줄 서는 경우들 있죠. 뭐 애플 신제품이 발표된다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돈가스 먹으러 가가지고 하루 종일 줄 서고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이 법안 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이 법안이 나중에 뭐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법안이고 정성을 들여서 1호로 꼭 넣어야 되는 법안인지 그렇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 법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4박 5일을 본인이 줄 섰으면 진정성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다. 아, 본인이. 본인이 들고 서 있었으면은 네. 저만 해도 해석하기 박광호 의원님이 저 법만은 꼭 통과시키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이 법안을 주목시키고 싶어서 A4 용지 써붙인 그 봉투를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가볍게 비판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누구 시켜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전형적인 갑질이죠. 일단 박광원 의원 측에서는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믿기 어려운 해명이고요. 네. 쓸데없는 짓 한 거죠. 한마디로. 1호 법안이 1호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1호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론에 이제 반짝 누가 1호 법안 냈다. 그렇죠. 회자되는 게 한때 트렌드였는데 이미 이제 뭐 그런 트렌드는 바뀌었고 네. 심지어 정의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는 것도 안 내기로 했어요. 당 차원에서.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당이 주목하는, 당이 집중하는 입법 과제는 발표했지만 뭐 1호 법안 이런 게 별 의미도 없고 6석밖에 안 되는 정당에서 저거 이제 며칠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한 가지 이제 사문화됐던 제도가 살아난 것이 뭐냐면 팩스로 제출해도 되거든요. 네. 전자로 제출해도 되거든요. 1호 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 돼요. 그 수강 신청할 때처럼 광클하면 돼요. 가가지고 그거. 그러면은 그 1번 먹었을걸요? 네. 그 뭐 잘 안 되니까 보좌진들이 다 이렇게 4박 5일 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때 그거 알려줬는데 까먹은 거죠.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그 패스트트랙 때 그거 했으니까 전산 시스템 가가지고 전자 입안 해가지고 광클하고 있었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직접 제출한 것보다 느렸겠어요? 그러니까 광클하고 있어야죠. 그걸 가서. 진중권 교수도 뭐 한마디 했습니다. 보좌진들에게 사진 하나 찍으려고 4박 5일 교대로 밤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 현실이다. 이게 진중권 교수가 요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평론하고 있는데 뭐 대단히 어쨌든 이 법안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법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지나친 영리치구나 이런 거 말고 법안의 내용과 환경권도 보호하고 노동권도 보호하고 이런 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법안인데 그 법안의 취지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런 업무 지시를 한 거죠. 이 또한 이 바뀐 시대 흐름을 좀 이 박광원 의원께서 좀 깊이 인식을 못했던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과거 같으면 일종의 뭐 미담 기사로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판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태섭 의원 또 박광원 의원 그리고 뭐 민경욱 전 의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 두 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